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PDF에 2030이라고 숫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게 뭐였을까요? 네, 은퇴하시는 그 연도를 통상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2030이라고 그러면 2021년 지금 입장에서 대략 앞으로 10년 뒤에 은퇴하실 분들 입장에서 괜찮은 자산 배분이다라고 선택하시면 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2030 TDF 제가 나래비 세워서 랭킹을 한번 뽑아봤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은퇴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세액공제 때문에 납입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거 골라야 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TDF가 괜찮은지 점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삼박자는 뭐냐면 투자자들의 선호도, 그 다수결 찬스죠. 인기가 많아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성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변동성 관리, 즉 이런 리스크를 잘 관리해주는 역량까지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이런 삼박자를 갖춘 TDF가 뭘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첫 번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즉 인기가 있는, 돈이 많이 몰리는 상품을 찾아보면 미래에셋의 전략배분이라는 브랜드의 2030 상품이 올해 해당 클래스만 제가 집계한 건데요. 온라인 클래스가 2라고 붙거든요. 인터넷에. 이게 1263억이 늘었어요. 작년 말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두 번째는 한국투자의 알아서라는 브랜드의 TDF가 있습니다. 알아서 해준다. 이름이 참 좋죠. 2030이 549억이 늘었고, 한번 KB, KB는 국민은행으로 잘 아시잖아요. 온국민이라는 브랜드의 TDF 2030이 그 다음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우리나라 1호 가장 먼저 출시된 TDF 상품이라고 하죠. 한국형 TDF 2030이 네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 쭉 내려보면 뭐 한화 같은 상품은 64억 늘어나는데 그쳐서 이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물론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더 조금밖에 늘지 않은 거의 선택을 받지 못한 TDF들도 많아서 여기 다 미처 다루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2번 두 번째죠. 올해 성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은퇴가 풍요롭게 불어날 건데 순서를 보면 키움 자산운용이 제일 잘했어요. 키움은 이름을 키워드림 TDF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올해 연초 이후로 13%가 넘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가져왔죠. 두 번째 한화, 아까 그 끝에 보셨잖아요. 한화는 라이프 플러스라는 브랜드의 TDF가 12.74%로 우수한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던 미래에셋의 전략 배분 TDF는 어때요? 네, 세 번째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이거 의외의 좀 결과죠. 많이 팔린다고 해서 성과가 무조건 탑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앞서서 많이 팔렸던 게 뭐가 있었죠? 네, 여기 있는 KB와 한투, 삼성 이런 게 많이 팔렸잖아요. 성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같은 2030인데요. 조금 하위권에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성과를 제가 나래비를 세워서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 TDF가 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TDF라는 거는 자동으로 자율주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식의 비중을 이제 그 은퇴자의 그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서 그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줄이는 속도나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 다 TDF보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TDF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빨리 줄여드리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천천히 줄어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줄이는 데들은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이 나오겠죠. 반면에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성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뭘 보냐면 리스크 관리가 잘 된 상품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화가 제일 성과가 좋은데요. 제가 앞서 뭐 젠센의 알파라든가 표준 편차 같은 변동성이나 IR 같은 정보 비율 지표를 가지고 살펴보면 한화의 라이프 플러스 TDF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박빙이 키움 자산운용도 상품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미래 신한순입니다. 그럼 이상 살펴보면 어떠냐면 세 개 모두 해당하는 회사는 뭘까? 미래에셋 제가 아까 1번이 뭐였냐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거는 미래, 한투, KB, 삼성순이었죠. 그리고 올해 성과가 좋은 순은 키움, 하나, 미래, 신한순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는 거는요. 미래에셋 전략 배분 상품이 가장 좋았고요. 두 개에 해당하는 상품은 키움, 한화, 신한이다 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성과가 좋은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을 좀 참고로 보유하고 계신 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